매월 13일 해야 할 일이 3가지 있다.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많은 웃음을 지었는지, 그 미소들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러나 어느 4월의 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때까지도 수천 명 앞에서 큰 무대에 서던 이춘수는 이제 고요한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았다.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직면한 진실이었다. 왜 그런 거야? 한 친구가 물었다. 그리고 그는 고요하게 대답했다. 나의 선택은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떠나는 것이다. 3월 중순, 이준수가 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 문자는 심하온이 낯선 남자와 함께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그는 곧장 사라졌다.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러나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하온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더 천천히 돌아다녔다. 그의 전화기는 언제나 아래를 향했다. 이춘수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어느 날 이춘수는 아무런 말 없이 아내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는 아래층에서 2시간 가까이 기다렸다. 작별을 고하는 것이 괜찮았지만 그 마음은 너무 차가웠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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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혼자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단 한 가지였다. 아무도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알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가 크게 분노하고 소리치며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그동안 많이 실수했지만 이번만은 아니었다느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 괜찮다. 그저 지나갈 뿐이다. 그리고 사랑은 결국 침묵 속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춘수, 그가 한때 안녕이라고 말하며 떠난 남자,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심혜우는 본래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왜 배신을 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때로는 침묵이 고통을 더욱 키운다는 것이다. 결국 그 침묵은 폭발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이 결혼을 했을 때 그것은 마치 동화처럼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반항적인 축구 스타가 사랑에 빠져 변했다고들 말했다. 지적인 여성인 심혜우는 따뜻한 가족과 함께 살며 텔레비전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심혜우는 정말 행복한 걸까? 이춘수가 프로 축구를 은퇴한 후 그는 유튜브 활동을 하며 명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무모한 발언들과 변덕스러운 행동들은 대중의 시선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심혜우는 한동안 교사와 모델 활동을 중단했다. 그녀는 인천과 제주를 오가며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이 실직한 동안 경제적인 책임을 졌다. 그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결혼 생활에서 나는 누구였을까? 엄마, 유모, 가정부일 뿐이었다. 심혜우는 한 번은 녹화 도중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11년 동안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 있는 의자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이춘수는 이렇게 반박했다. 능력이 있으면 직접 등록하세요. 이 말은 아마도 심혜우가 결혼 생활을 포기하게 만든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점차 집에 늦게 돌아왔고 웃음도 줄어들었으며 더 이상 남편과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서울에서 수업을 신청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가지게 된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이춘수는 그것이 단순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결혼 생활에서 그녀가 채울 수 없는 공백이었다. 배신은 실수였지만 그 따뜻함이 결여된 결혼 생활에서 과연 떠난 사람만 비난받아야 할까? 이춘수는 아무런 폭력도 욕설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심히 시간을 보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이 무너진 이유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더 이상 알지 못했다. 예전에 그들은 손을 맞잡고 스튜디오에 들어갔고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달콤하게 부르며 부모는 하나의 팀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춘수는 이제 혼자 법정에 서서 조용히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분노는 필요 없다. 우리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처럼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여전히 존엄성을 지킨다고 생각하길 바란다. 이춘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축구장에서 쏘아올린 공처럼 그의 인생도 더 이상 단순한 목표를 향해 직선적으로 달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여러 갈래 길 사이에서 방황하며 자신을 찾고 있었다. 결혼 생활의 끝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것이 그에게 더 이상 어떤 의미도 두지 않았다. 그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단순히 심혜우와의 갈등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가 축구를 하던 시절, 그에게는 모두가 인정하는 스타라는 타이틀이 있었고, 그는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얻었다. 하지만 그 타이틀이 사라진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이춘수는 어느 날,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어. 중요한 건 상처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거야.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다. 사람들은 항상 그를 축구 스타로만 기억했지만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그는 그냥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었고 자신의 존재감을 그들 속에서 찾고 싶었다. 심혜우와의 결혼 생활이 끝난 후 이춘수는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구 관련 콘텐츠를 만들었고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방송 활동은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전성기를 맞이할 수 없었다.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저 과거의 영광을 아쉬워하는 허탈해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다. 내가 다시 스타가 될 수 있을까? 이춘수는 혼자 있을 때마다 자주 이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그런 외적인 명성과 인기를 다시 얻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면의 평화와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들을 원했다. 심혜우와의 이혼 후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시 알리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것은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의 일상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는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가끔씩 과거를 떠올리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심혜우와 함께한 시간, 그동안의 갈등, 그리고 그가 놓쳤던 많은 것들에 대한 후회가 그를 자꾸만 괴롭혔다. 그는 가끔 혼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을까? 그는 자주 그런 질문을 던졌고, 그럴 때마다 아무 대답도 얻지 못한 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하지만 이춘수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분석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재구성하려고 했다. 한편 심혜우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이춘수와의 기억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이춘수와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참아왔고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도 이혼 후 자신을 되돌아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때의 심혜우가 아니었다. 그동안의 상처와 갈등 속에서 그녀는 더 강해졌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심혜우는 한밤중에 혼자서 거울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 자신의 꿈을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의 그녀는 항상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시작했다. 예전에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했던 모델 활동도 다시 시작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인 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심혜우는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춘수의 아내로서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이춘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가 그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 믿고 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자신을 회복하고자 하지만 이제는 그 복귀가 단지 명성과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진정성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을 원했다. 심혜우 또한 이춘수와의 이혼 후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엄마로서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사람으로서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 각각의 삶은 비록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춘수는 계속해서 자신을 치유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혜우는 자신을 발견하고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이춘수는 더 이상 과거의 축구 스타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심혜우 또한 자신만의 길을 찾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재건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춘수와 심혜우의 이야기는 이제 각자의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끝난 뒤 둘 다 한때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던 서로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을 시작한 것이다. 이춘수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했다. 그가 지나온 길은 많은 후회와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이춘수는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는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찾고자 했다.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후회하는 대신 그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며 이제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했다. 이춘수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스타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그 이미지를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고 했다. 한편